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일부 노인 요양병원들이 메르스 여파 속에 고령의 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어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메르스 걱정은 하지 말고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에 꼭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측의 참여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가운데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로 9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광주유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13살 초등학생부터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출신까지 유대회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수업에 열중인 석다현 양은 올해 13살의 초등학생입니다. 2년 동안의 캐나다 체류 경험을 살려 이번 광주 유대회 영어 통역 번역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유대회 3,800명의 통역 봉사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I want to make Gwangju a place that everybody in this world knows, and it will be a great chance for me to make Gwangju and Korea a great place. 배버남순 씨는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발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광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외국인들에게 얘기해줄 자신만의 컨텐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히 도곡권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통역봉사를 위해 남매가 뭉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광주에 돌아온 오두원 오누리 남매는 입국하자마자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이게 개최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네. 광주 유대회에는 통역과 경기 진행 등 10개 분야 9,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입국하는 다음 주부터 한국을 알리고 광주를 뽐낼 이들 민간 외교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가운데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로 나타났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선수단 규모는 선수와 임원을 합쳐 929명으로 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선수촌 개촌 일정을 고려해 입국한 뒤 대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개막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축하하는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공연 단체들의 축제인 14색 페스티벌을 다음 달 11일부터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엽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과 놀이패 신명 등 지역 연극단체와 오페라단 역시 마당극과 창작극 등을 무대에 올려 세계 젊은이들에게 남도의 문화와 멋을 선보이게 됩니다. 30도 안팎의 끈끈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 일부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걱정은 하지 말고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에 꼭 와주세요. 광주 유대회 조직위가 선수단을 안전하게 맞을 준비가 끝났다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북한 측의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도 독려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의료용 시설과 장비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광주 유대회 선수촌 병원. 내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물리치료실 등 종합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각국 선수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메르스 차단을 위해 외국 선수들이 입국하게 되면 KTX 전용카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하게 되고 대회 기간 내내 경찰과 안내요원이 따라붙어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조직위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회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광주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히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도 호소했습니다. 광복 70주년, 6.15 선언 15주년이 열리는 이번 광주 하기 유대회는 분명 남북 교류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광주가 지난 6년 동안 정성껏 준비했고 150만 시민도 따뜻한 동포회로 맞을 것이라며 북한 측의 참가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유대회를 앞둔 광주에 메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유대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 매뉴얼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대회 방역 대책에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요청한 예산 63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당 지도부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성에서 발생한 전남 첫 메르스 환자의 완치 여부가 오늘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접촉자들의 격리는 오는 21일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현재 보성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자택격리자 207명과 능동감시 대상 340명에 대한 격리가 오는 21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 이뤄진 보성 메르스 환자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오늘 2차 검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성 메르스 환자와 별도로 삼성 서울병원에 방문한 30여 명에 대한 격리도 오는 25일이면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일부 노인 요양병원들이 고령의 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 여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팔순의 어머니가 장염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김모 씨. 병세가 호전돼 어머니를 노인 요양병원에 모시려 하고 있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환자를 받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퇴원을 하라 그러지 나가야 될 때서는 안 받는다 그러지. 지금 환자들은 다 그냥 붕 떠버린 거죠.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환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단서에는 장염이 치료가 돼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며 병원을 옮겨서 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김 씨의 어머니가 폐렴을 앓은 전력이 있고 열이 나는 증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데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또 뭐 CT나 MRI나 뭐 초음파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 씨는 광주에서만 3군데 요양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메르스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지나친 공포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그래. 특히 안 되고 병원 안 되고 원장들이 다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중소형 병원들의 특정 환자 기피 현상에 대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메르스 확산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메르스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광주 지역 병원계에도 메르스 공포가 거세게 불면서 특정 환자의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체벌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생들을 수십 대씩 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질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사입니다. 같은 반 학생 11명은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집단 체벌을 당했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날이에요. 숙제 검사했는데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문제당 한 대씩, 많게는 40~50대씩 엉덩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사는 체벌을 하고 난 뒤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약을 발라주고 곧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의혹이 앞서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을 따로 불러 다독거렸다고 밝혔습니다. 맞은 것이야 좀 지나면 뭐 하지만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벌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광주유대회 준비 상황과 함께 문화전당 조직과 콘텐츠에 대한 보고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호남선을 이용하는 승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KTX 열차편이 조기 증편이나 증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광주경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 생계비를 90만 원으로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고 최소한 210만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물가 인상분을 감당하고 노동자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선 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다툼의 핵심 사안인 향후 모임 식사 제공을 비롯해 어깨띠 착용 금지 위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선 군수와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46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원룸에서 이혼한 전 부인 46살 진모 씨가 돈을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때리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부인인 진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 3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정업원 20살 남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만 6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LG에 2연패 당하며 주중 3연전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이 하이팀 LG에 2연패했다는 아쉬움에 더해 팀 타율까지 최하위로 떨어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제구력 아티스트라는 별명답게 완벽한 제구력으로 두 타자를 연속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보름 만에 선발 등판한 서재영 선수는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서재영의 호투에 힘을 보태는 야수진의 호수비도 이어졌습니다. 6회까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지만 타선과 불펜진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서재영이 내려간 마운드는 LG의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송구가 상대 선수 헬멧에 맞고 튀는 불운까지 겹치며 쐐기점까지 내줬습니다. 기아는 9회까지 출격의 끈을 놓지 않고 추가점을 뽑아냈지만 이미 승부가 갈린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친 타선의 집중력 부족도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강해진 마운드의 힘으로 버텨온 기아는 팀 타율 2할 5푼 5리로 이제는 막내 KTA까지 추월당하며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는데요. 매 이닝 주자가 나갔지만 꽉 막힌 타선은 주자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며 아쉽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광주FC는 내일 오후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승점 23점으로 5위에 올라있는 광주와 10위 성남의 맞대결이지만 승점 차가 4점 차에 불과한 만큼 양보할 수 없는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계속되는 원정 경기로 인한 체력적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만의 플레이를 유지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홈에서 KT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오늘 김진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지난 주말 삼성전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로 1년 만에 선발승을 껴안았는데요. 오늘 KT를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T의 선발은 엄상백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름철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로 돌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 박람회는 자치단체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에 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 올해로 12번째 맞는 시장 박람회가 오는 10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참여자만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에는 굵직한 해양 관련 행사들이 박람회장에서 줄줄이 열립니다. 모터보트와 요트, 비치 발리볼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개최됩니다. 같은 달 박람회 개최 3주년을 기념하는 메머드 공연과 함께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해양 과학에 대한 교육과 체험에 나서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문을 엽니다. 박람회장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행사 여건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박람회장은 드넓게 펼쳐진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있고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엑스포홀, 해양 레저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대형 행사들이 관광 여수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대형 큰 행사들이 전국 규모 행사들이 여수에서 진행됨으로써 우리 여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가장 큰 문제로 핵심됐던 우리 박람회장 활성화 부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다음 달 이후 오는 10월까지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릴 전국 단위의 대형 행사만 모두 10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람회장의 체계적인 사후 활용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37억 달러와 30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 모두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8.7%가 줄어든 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광주의 자동차 수출과 전남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엔화와 유로화 약세,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자매도시인 중국 광동성 광저우 시장 일행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천지엔화 시장 등은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자매결연 20주년을 앞두고 두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천 시장 일행은 월드컵 경기장과 광주 CGI 센터 등을 방문한 뒤 오는 20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지난해 선정한 희망인물들과 함께 희망인물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선정한 희망인물들은 지역민을 위한 강연과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광주 문화방송의 희망찾기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추진한 희망인물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 개최와 희망 나눔 릴레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대상자 가정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협회와 재능기부센터 등은 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보훈 대상자인 광주 남구의 안모씨 집에 보일러와 창호, 장판 등을 교체하는 등 올해 21개 가정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3년 동안 광주에 거주하는 167명의 보훈 대상자의 가정을 리모델링해줬습니다.
안팎의 끈끈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어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도 강한 소나기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 무렵쯤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9도, 장흥 28도, 여수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목요일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